자, 네 번째 소단원 숨어있는 이온을 찾아라. 오늘의 학습 목표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이온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온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럼 실제로 자, 그럼 이온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으로 봤는데 크기가 실제로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온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용액 중에 용액 두 개를 섞으면은 이온이 반응하여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갖고 자,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앙금이란 건 뭐냐면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화합물. 그러니까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을 우리 그냥 앙금이라고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44페이지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탐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4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염화나트륨 용액과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이 있어요. 얘는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도 빈 공간에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자, 우리 자, 염화나트륨 있었죠? N 자, 염화나트륨 자,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은 NaCl. 근데 물에 녹였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쿠아라고 그래요. 아쿠아 상태. 여러분 아쿠아 음료라고 들어봤죠? 물에 녹인 음료예요. 그래서 얘를 물에 녹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나트륨 이온과 또 뭐가 생기냐면은 그쵸, 염소 이온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질산은 있죠? 질산은 AgNO3 얘도 역시 아쿠아 용액 상태예요.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은 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얘네 둘을 서로 섞어요. 자, 섞어요. 실제 여기 여러분 책에 나온 사진처럼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랑 질산은 수용액을 서로 섞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그럼 계속 필기를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 있던 자, 이 염화이온 있죠? 염화이온하고 요 은이온이 서로 반응을 잘 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네가 Ag하고 Cl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앙금이라고 그래요. 앙금. 암금이 아니라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앙금이라고 그래요. 앙금. 아이고. 앙금. 자, 앙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나머지 것들은 자, 여기 Na 플러스랑 NO3는 그대로 그냥 녹아 있어요. 물에. 자, 그냥 물에 녹아 있고 서로 결합을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얘들을 우리 자, 이온식으로 화학식으로 쭉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NaCl 자, 염화 나트륨 용액과 그 다음에 질산 은 용액을 섞으면은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자, AgCl이라는 앙금이 아래로 가라앉고 나머지들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온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것만 쭉 알면 되고 앙금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녹지 않음.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오면은, 자, 교과서로 넘어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얘네가, 자, NaCl이죠? NaCl. 얘가 AgNO3. 두 용액을 섞었더니, AgCl이라는 앙금이 밑에 가라앉았고, 자, 나머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그대로 물에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책에 나온 식은 실제로 앙금이 일어나는 이온 있죠? 은이온과 염화이온만 따로 써갖고 앙금이 생기는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실험을 하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떤 것들이 앙금을 주로 생성을 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은이온이 있죠? 은이온. 은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반응해갖고 뭐냐면은 염화은. 자, 염화은이라는 또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 서로 반응하면 탄산 칼슘이라는 또 이런 앙금이 생겨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또 여러분 납 있죠? 납. 자, 그 외에도 납이온하고 황이온이 반응하면은 황화납이라는 이런 검은색 앙금이 생기고요. 또 카드뮴하고 황화이온이 반응하면 황화카드뮴이라는 또 이런 노란색 앙금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앙금 반응은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인체에 해로운 납 있죠? 납. 자, 인체에 해로운. 자, 봅시다. 자, 납 같은 이온은,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카드뮴 이온, 납과 카드뮴 이온. 얘네들은 중금속이죠? 이런 중금속은 황화이온과 반응하면 각각 황화납과 황화카드뮴이 생겨요. 우리 아까 나왔죠? 황화납과 황화카드뮴.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공장 같은 데 가면 폐수가 있어요. 폐수. 자, 폐수 들어있으면은, 자, 그 안에 이런 오염물질이 이런 중금속과 같은 인체에 아주 해롭거든요. 왜 해롭냐면은 중금속들은 인체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 몸에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인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오폐수,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이런 것에다 황화나트륨 수용액, 얘 있죠? 얘, 황화이온이 들어있는 황화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 만약에 이런 앙금이 생긴다. 황화납이라는 검은색 앙금이 생겼다. 그럼 그 안에 납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노란색 앙금이 생겼다. 그럼 카드뮴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폐수 안에 중금속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 지하수 있죠? 지하수. 자, 지하수. 여러분 요새는 뭐 지하수를 잘 먹질 않는데 시골은 아직도 지하수를 많이 먹어요. 자, 지하수에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광물질이라고 그러죠? 약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있어요. 인체에 뼈를 만든다든지 여러 도움을 줘요. 자, 근데 이 이온들이 또 앙금을 반응해요. 앙금을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수 있죠? 지하수로 판례를 하면은 아까 우리 지하수에는 칼슘 이온이 많다고 그랬죠? 또 마그네슘 이온.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응을 해갖고 앙금이 생겨요. 지하수리 빨래에 있는 비누 성분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반응해서 앙금. 우리 앙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누가 잘 풀리지 않게 돼요. 자, 또 지하수를 여러분 보일러 용수로. 여러분은 보통 도시에 살면은 수돗물을 쓰는데 여기 지방 같은 데는 보일러 용수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보일러 간에 탄산칼슘 앙금이 쌓여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석. 자, 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관이었는데 이 사이에 이런, 자, 관석,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겨갖고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관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석이 생기면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겠죠?
전에는 요렇게 바로 빠져나갔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열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심한 경우 관이 터지기도 한대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지하수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을 미리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에다가 탄산나트륨을 넣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은 자, 탄산나트륨의 탄산이온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나 탄산마그네슘의 앙금이 되어 제거된다. 그러니까 미리 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앙금 반응을 일으켜갖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음식도 있죠, 음식. 자, 음식도 여러분 요리 프로 보면은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부랑 시금치는 서로 궁합이 안 맞대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을 같이 먹으면은 앙금이 생성돼요. 그래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앙금으로 빠져나오면서 체내 흡수율을 낮춘대요.